안녕하세요, 노부입니다. 오늘은 저의 취향 리뷰 첫 번째 백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백팩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익숙한 물건일 거예요. 특히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붙이고 다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, 또 학교에 다닐 때보다 덜하긴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필요에 따라, 그리고 어떤 옷의 코디에 따라 계속해서 매는 것이 바로 이 백팩입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단 하나의 백팩을 매야 한다면 어떤 가방을 매실 건가요?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? 저는 주저없이 이 브랜드의 이 가방을 얘기할 겁니다. 바로 그레고리의 데이팩. 그레고리는 1977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로 약 40년이 넘은 브랜드예요. 등산 브랜드로 원래는 산을 타거나 아니면 트레킹을 하는 사람을 위한 가방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이 등산 브랜드인 그레고리가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, 특히 아시아 쪽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계기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영향이 큽니다.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그레고리는 1980년대 일본으로 진출을 했는데, 만듦새가 좋아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났고, 무엇보다 기존 가방에선 느낄 수 없던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굉장히 일본에서 흥하게 됩니다. 실제로 90년대 초중반의 일본 스트릿 사진을 많이 찾아보면 이 그레고리의 백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흥했는지는 그 사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레고리의 데이팩만 4개를 가지고 있어요. 말보단 실물을 먼저 본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. 가방을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면, 이래요. 제가 옷 입는 걸 보면 특히 여름을 제외한 계절엔 밀리터리 의류를 기반해서 좀 코디를 많이 하는 편이라 올리브 계열의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진 이 백팩들 모두 그 올리브 계열로 코디를 했을 때 모두 잘 어울리는 것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만든 영상에도 제가 올리브색 피시테일 파카를 입고 같은 계열의 올리브색 데이팩을 메고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, 그렇게 매도 잘 어울리고, 또 이렇게 올리브 계열의 항공 점퍼를 입고 코요테 색상의 백팩을 매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올리브 계통의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빨간색 백팩을 매주면 포인트 주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조합, 게파카라 불리는 이 M65 피시테일 파카와 빨간색 그레고리 데이팩, 이 조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. 괜찮은 시기가 오면. 이 그레고리의 데이팩은 기본적인 실루엣의 가방이라 되게 무난하지만 또 이 가방을 착용했을 때 꾸민 듯 안 꾸민 듯 은근히 패셔너블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이 가방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서 실물로 이 가방을 자세히 보여드리긴 했지만, 이 그레고리의 장단점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, 우선 장점은 무난한 쉐입에 색이나 패턴이 다양해서 자신이 입는 스타일이나 자신이 평상시 즐겨 입는 그런 옷의 컬러에 맞게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할 수 있다는 점. 그레고리의 이 어깨 패드가 굉장히 빵빵한데, 이 백팩을 착용하면 할수록 착용하는 사람들의 어깨에 맞게 이 패드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착용을 할 수 있다는 거, 내구성이 좋아서 막 메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, 또 그렇게 막 메고 다녀서 더러워져도 그것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,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일 수 있지만 그레고리의 로고 감성,
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. 이 백팩의 단점을 이야기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수납력이 최악이라는 거. 요즘 나오는 신형 데이팩의 경우는 이전 데이팩보다 어떤 공간 활용도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떤 백팩과 비교를 하면 수납 공간이 안 좋은 건 뭐 구형이나 신형이나 매한가지다. 그리고 이것도 신형으로 오면서 나아진 부분이긴 하지만 무게 분산을 위해 달아놨던 이 힙 벨트 때문에 이 가방을 메고 걸을 때 계속해서 이 아래쪽에 마찰이 일어나서 옷에 보풀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. 뭐 이 정도? 이 그레고리의 가방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자면 가장 먼저 어떤 모델을 구매할 것인가. 보통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모델은 데이팩과 데이앤하프 이 두 가지 모델인 것 같은데 이 둘은 쉐입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용도, 본인의 신체 사이즈 정도를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데이팩의 용량은 25리터고 데이앤하프의 경우엔 30리터로 그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데이앤하프는 여성분보단 남성분들이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큰 가방도 상관없다 싶으면 그건 뭐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로고. 그레고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레고리는 1977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로고가 지금까지 7번 바뀌었다고 나와 있는데요.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크게 총 4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. 이 중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4번째 신 로고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바로 이전인 3번째 로고를 구매할 것인지일 거예요. 물론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 모델들도 구매를 고려하시겠지만 상태가 좋은 건 되게 비싸고 또 구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3번째 로고와 그리고 신형 로고에 대해서만 따져보도록 합시다.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로고의 모양입니다. 이건 개인의 기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의 경우엔 구형 로고가 더 마음에 들어서 신형 로고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신형 로고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로고의 차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레고리가 2014년에 샘소나이트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되게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로고인 것이고 가장 크게는 생산 라인이 미국에서 필리핀 쪽으로 갔다는 거. 그래서 구형 로고들 중에서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형 로고의 가방들이 미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또 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한 가지 이유로 구매를 고려하시더라고요. 뭐 봉제나 마감 같은 부분은 제가 비교를 했을 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 감성이라는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요즘에 생산되는 가방들이 이전에 생산된 가방보다 안 좋은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. 제가 생각하는 데이팩의 가장 크고 큰 단점은 바로 최악의 수납 공간이라는 것인데요.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내부에 노트북이나 아니면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내부 슬리브도 생기고 그리고 조그만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메쉬 포켓도 달렸으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쁘다는 건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 나는 신형 로고도 좋고 내부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나눠져 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신형 로고를 구매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구형 로고가 더 마음에 들고 또 메이드 인 USA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형 로고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형 로고의 경우에도 뭐 아직까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백팩을 이 브랜드로만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. 다른 백팩도 많이 매봤고 또 지금도 다른 브랜드의 백팩을 몇 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매면서 또 어느 정도 스타일을 챙기기에는 이 가방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
네, 오늘은 제 취향의 물건 리뷰 첫 번째 그레고리의 데이팩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봅시다. 안녕!